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오늘 원격 의료가 오후장에 좀 많이 강했죠? 그래가지고 저도 좀 이제 매매를 괜찮게 했는데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 전 사실 상한가가 안 깨질 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상한가가 깨졌던 모습, 그에 따라서 이제 뭐 물리신 분들도 좀 있을 거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시간에도 꽤 내려있죠. 4% 하락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내일 주가를 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린다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뭐 미래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오만한 행위긴 하거든요. 내일 주가를 예측한다. 그런데 이제 뭐 제 생각에 좀 좋아 보이는 관점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뭐 내일 무조건 반등이 나올 거다, 내일 상승할 거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제 관점에서 이 녀석이 좀 괜찮아 보이는 이유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거랑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떤 뉴스로 올랐는지 그것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오후에 이제 민간 샌드박스 1호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이렇게 나오면서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샌드박스라는 게 규제를 이제 임시적으로 제한을 해제하는 그런 이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가 원래 이제 의사가 그 환자를 접했을 때 실질적으로 왔다가 뭐 촉감이라던가 환부를 찔러보면서 뭐 통증 테스트도 하고, 제가 예전에 허리 다쳤을 때 이제 간호사분들부터 해가지고 신경이 다쳤는지 주기적으로 중간중간 몇 시간마다 와가지고 발가락 움직여보세요, 다리 들어보세요 막 하면서 하체 신경이 정상적으로 살아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왔다가 이제 직접 촉감, 이제 환부를 눌러보면서 뭐 통증을 실제로 이 환자의 반응을 보거나 이런 오감을 활용한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료를 현재 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한다는 거는 모니터 넘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환부의 자극이라던가 뭐 근육의 움직임 이런 거를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좀 제재가 돼 있는 상태예요, 비대면이라는 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해가지고 샌드박스 규제를 푸른다, 뭐 이 얘기로 갖다 오늘 좀 세게 올랐죠. 세게 올랐고, 그리고 뭐 이제 비대면 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뉴딜 사업, 대통령이 뉴딜 사업 중에 조금 밀고 싶어하는 그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유비케어 처음 오를 때는 이제 유비케어가 엄청나게, 처음에는 정확히 말하면 비트컴퓨터가 대장으로 오르다가 중간에 유비케어가 대장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 최근에는 오늘 다시 비트컴퓨터가 이제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오늘 대장은 엄밀히 말하면 네오팩트예요. 네오팩트입니다. 그래서 상승률 대장인 거는 무시를 하면 안 돼요, 그날. 그래서 네오팩트가 일단 대장이고 비트컴퓨터가 2등주. 소프트센우는 조금 이 종목에 특성이 있다 보니까 좀 제낄게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밑에 좀 잡다하게 인피니티 헬스케어, 뭐 인성정보 1등, 2등, 3등 하고서 밑에 이제 잡다한 친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쪽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 보고, 알서포트는 기간이 좀 괜찮게 들어오네요, 이 자리에서도. 그리고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그냥 원격이다 보니까 얘는 한 달이 쓱 걸칠 수 있지 않을까. 원격 이제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재택근무 지원 이쪽인데, 알서포트는 슬쩍 한 달이 원격이라는 단어에 걸칠 수 있어서 보고 있고, 여하튼 관련주는 이 정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장에서 관심 크게 받던 애들은 비트컴퓨터나 유비케어,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간 네오팩트, 요정도 3개입니다. 네오팩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이슈, 원격 진료 테마 상승 속에 홈 재활 분야, 여기서 뭐 스마트 글러브, 자, 홈 재활 훈련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과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글로브, 이게 이슈일 텐데, 이 녀석이. 여기 있네요. 스마트 글러브. 말 그대로 글러브예요. 글러브를 끼고서
환자의 홈 재활 훈련, 의사 환자 간 비대면 상담 조언. 이거를 글러브를 이용해가지고 뭐 활동하는 거를 이제 원격으로 갖다 체크하고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근육 같은 거 이런 거를 체크할 수 있는 글러브인가 봐요. 그래서 이 이슈로 갖다 네오팩트가 상한가를 갔고, 자, 비트 컴퓨터는 얘는 개별 이슈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개인 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비트 컴퓨터가, 자, 비트 컴퓨터는 이 비대면 진료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대면 의료 진료하면은 얘를 무조건 거쳐가야 되는 케이스죠.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면은. 그리고서 케어랩스는 뭐 비대면 병원 접수 뭐 플랫폼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비대면 의료 하면은 그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 컴퓨터가 엮인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수혜주로 갔다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등 주고, 유비케어는 뭐 과거에 이슈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1, 2, 3등 주인데, 일단은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등 주는 당연하게 같이 보셔야 됩니다.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 녀석. 지금 시간에 잔량이 꽤 남아있죠. 그리고 지금 일단 비트 컴퓨터를 주축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얘를 설명드리는 게 결국에는 1등주가 가야지 2등주도 같이 따라가던지 해요. 일단은 1등주가 시세를 줘야 2등주도 눈치 보면서 따라가던지 합니다. 이따가 차트 분봉으로 갖다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하여튼 네오팩트는 신규 상장한 지 2년 정도 좀 안 된 것 같은데, 예, 차트 자리 이런 처음 상장하고 눌렸을 때 지지했던 자리, 그 다음에 지지 연속적으로 하다 결국 깨졌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항으로 바뀌었던 자리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지였고 지지였고 저항 저항 저항이죠. 그랬던 자리를 오늘 상한가 하면서 거래대금도 뭐 평상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많은 편은 아니에요. 360억이라는 게 지금 뭐 비트컴퓨터 5천억, 유비케어 4천억 이렇게 터졌죠. 그래서 얘 360억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날 윗골이 달았던 380억 어느 정도 맞춰서 상한가를 간 점, 그리고 얘는 분봉 보시면은 상한가를 좀 1시 47분에 닫고 끝내버렸죠. 이런 점은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글러브라는 뭐 인상적인 재료. 그래서 얘가 내일 좀 시세가 좀 괜찮게 떠주는 게 좋아요. 얘가 더 가면 더 좋고, 얘가 뭐 어찌됐든 아침에 갭이 적게 뜨든 뭐하든 얘가 올라가 주는 게 이쪽 섹터에는 도움이 됩니다. 대장이 일단 이끌어줘야 돼요. 상승률을. 뭐 물론 대장이 바뀔 때도 있지만 네오팩트 같은 경우는 오늘 분봉을 봤을 때 얘가 일단 한동안은 원격으로 대장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가볍죠. 748억입니다. 유통시총 70억 해도 500억 정도밖에 안 돌아다녀요. 그에 반해서 2등주를 했던 비트컴퓨터, 얘는 2300억에 70%, 거의 1500억, 1600억이죠. 아까 전에 네오팩트는 끽해봐야 400억, 500억인데 500억이라고 치면은 얘는 거의 한 3배 시총, 유통시총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오팩트가 재료도 그렇고 대장주를 한 상태고, 네오팩트가 시세를 주는 걸 보면서 내일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일봉에서 의미 있던 자리가 이제 저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뭐 무조건 확실하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13,000원 자리, 13,750원 정고점, 이건 신고가 자리였죠. 엄밀히 말하면은 오늘 업기까지는 신고가 자리였고, 여기는 전 고점이었습니다. 시세를 딱 주고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한 번도 돌파를 했던 적이 없던 의미 있는 정복이 안 됐던 산이에요. 자, 그런 곳을 오늘, 자, 13,000원이랑 13,700원 기억을 해 두세요. 신고가 자리, 전 고점. 자, 이거를 분봉에다가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처음에 저항을 돌파하고 깨졌지만 재돌파, 그 다음에 지지하고 돌파 시도하고 막혔지만 돌파하면서 시세 상한가 닫았다가 막판에 깨지면서 이 전 고점 지지하고서 살짝 반등 상태죠. 차트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시간에서는 이제
개인분들이 보통 시간의 매물은 세력이 만드는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이런 거는 이제 매도 물량 나온 거라고 봐요. 저는 물량이 조금 많기는 한데 이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오늘 거래대금이 5천억 터졌어요. 거래대금이 크니까 자연스럽게 들고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에 따라서 매도가 나온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놈이 오히려 내일 이 구간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거는 리딩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주시면 돼요. 이거는 제 그냥 관점에서 좋아 보이는 걸 설명드리는 거니까. 자, 이 구간에서 치고받고 했었죠. 전 고점, 신고가 이 두 구간 안에서 치고받고를 3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항, 돌파 후에 지지. 지금은 시간에 여기까지 하락이 했는데 이것까지는 이제 시간에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를 받아주는 케이스는 조금 적기는 해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 점이 일단 여하튼 이 13,000원 전고점 돌파하면서 계속 치고받고 하고 13,700원이라는 신고가를 돌파를 해줬다는 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15분봉으로 보면 잘 보이려나? 자 이 봉, 15분봉 상승했을 때 여기서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습니다. 5217 1분봉으로 보면은 상한가 닫을 때가 제일 많이 터졌어요. 이 자리죠. 1200 1310K 거래량이 1310K가 터졌어요. 이 봉에서만. 오늘 제일 많이 터진 1분봉입니다. 상한가 자리죠. 그래서 1310K 자, 1310K 그냥 계산을 해볼게요. 1310K 000 곱하기 이거 대충 평단을 한 14,500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거래량이기 때문에 사고 판 거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거든요. 곱하기 2 자, 1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약 400억이 지금 상한가 가기 전에 터졌습니다. 이게 400억 터진 봉이라는 거예요. 돈이 오늘 제일 많이 터진 자리죠. 상한가 부근. 상한가 닫기 위해서 400억을 누군가, 물론 이제 개인 시장가 매수도 있겠지만 상따 하시는 분들의 물량. 그래도 어쨌든 오늘 이 정도로 돈을 땡겨준 거는 누군가 큰손분들 혹은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이 스타트를 끊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00억 가까이 이봉에서만 터졌어요. 그 다음에 내려왔다. 그러면서 오늘 막판의 차트도 13,700원 신고가 자리 저항 돌파하고 지지했던 자리 막판에 투매가 나왔지만 지지를 해주고서 반등을 한 상태죠. 물론 시간에는 깨졌지만 시간에는 조금 논외로 칠게요. 이거는 개인분들의 이제 매도 물량 공포에 질려가지고 나왔을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별개로 치고 그래서 지금 내일 시가가 이 구간 안에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400억 누군가 큰 돈들을 들였었는데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저 400억 쓰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올려놔야 손해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좋아 보이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상한가 1분봉 400억 가량 오늘 최고 시장가로 붙은 개인들도 있겠지만 큰손 혹은 누군가 땡겨주셨을 세력 분들이 여기서 돈 좀 쓰셨을 가능성이 존재해. 이거는 사실 소설이긴 합니다. 그냥 포인트는 제일 높은 곳에서 오늘 거래대금 제일 많이 크게 터진 자리가 제일 높은 상한가 자리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자 분봉에서
이런 13,000원, 13,700원 정고점 자리를 13790 정고점 자리를 돌파 시도해서 막혔으나 돌파 후 상, 막판 투매에서 또 지지. 강한 저항은 강한 지지가 된다. 이거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초보분들 처음에 많이 접하는 문구 중에 하나죠. 강한 저항이었어요. 정고점이니까 두 번 맞고 내려왔으나 돌파하고서 여기서 살짝 지지해주고 상한가를 갔다가 막판에 투매 나오면서 깨졌으나 여기서 지지를 해주면서 마감을 한 상태. 시간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논외로 제껴놓고 차트상 오늘 분봉 모습에서는 이런 괜찮은 자리를 지지해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시간 관심이 끊이지가 않아요. 비트컴퓨터가 아까부터 1위일 겁니다. 1시간 간격 2위. 당일 누적하면 좀 내려가나? 그렇죠. 아침에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당일 누적해도 6위예요. 지금 비트컴퓨터가 한마디로 실시간 관심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투매가 더 나온 거일 수도 있어요. 막판에. 이게 시간애가, 자,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 2%였죠? 네, 2%가 찍혀버리니까 무서워서 더 팔아요. 더 팔고, 여기서 누군가 큰 물량 던지고, 그 다음부터 또 던지고. 근데 잘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5%까지 증가를 했다가, 2%에서 5%까지 증가했다가, 정작 5%에서는 또 스멀스멀 다시 1% 정도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실시간 조회가, 자, 시장 관심이 순위권이다. 거의 1위. 너도 나도 보는 종목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 그랬죠? 너도 나도 보고 있는 종목은 투매가 나올 땐 조금 더 과격하게 나옵니다. 왜? 들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너도 나도 보고 있다는 거는 물론 미보유자가 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신 분들도 보고 있습니다. 왜? 주가를 봐야 되니까, 흐름을 봐야 되니까, 차트도 분석해야 되고. 그런 종목이 투매가 나온다면은 시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나와요. 왜? 들고 있는 사람들도 뭐야 하고 많이 팔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투매가 나오면은 급격하게 시장에 관심이 쏠려있던 종목이니까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상. 자, 그런 놈이 투매가 나왔다 또 반등을 한다? 장점은 또 이거죠. 이거는 단점이고, 장점, 너도 나도 보고 있는데 시세를 준다? 시장가로 오버슈팅. 장단점이 있어요. 너도 나도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은 단점은 투매가 나올 땐 좀 더 과격하게 나오고, 장점은 튄다? 시장가로 너도 나도 보고 있다가 뭐야 쟤 가네? 하고서 막 따라잡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이거를 한 번 정도는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 관심도 그렇고, 자, 네 번째로 좋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네 번째 이유는 전 고점 돌파 시 거래대금 압도적으로 넘어준 점. 이 점도 좋게 보고 있어요. 전고점 해봤자 여기서 중간중간 소화를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3,300억, 요 부분에서 3,300억이 좀 인상적으로 많이 터졌던 놈인데, 이거를 넘어주면서 오늘 5,000억을 터뜨렸습니다. 거래대금이 3,300억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터져줬죠. 이런 점 때문에 내일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더 터졌다는 건 최소한 이 앞에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태면서, 분봉이 오르는 거 제가 좋아하는 분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다가 조정 주고 오르다가 조정 주고, 이런 분봉이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단가가, 들고 있으신 분들의 평단가도 점점 높아져요. 그런 점. 그래가지고 평단가도 분명히 좀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올라오면은
밑에서 제가 뭐 운 좋게 여기서 샀다고 쳐봐요. 보고 있다가 15%? 13%까지 수익을 봤다가 이 13%가 갑자기 확 줄어요. 막 9%, 8%까지. 그러면 들고 있다가 이게 시각적으로 6%가 고점 대비해서 깎이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정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내가 매도를 한다는 거 거기서 누군가 또 새로 산다는 거죠. 이런 원리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올라간 분봉을 좀 좋아해요. 지그재그로 갔다가 조정 주면서 올라간 분봉. 얘는 여기서는 조정 7%도 줬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위에서 사신 분들 뭐 무서워서 팔고 밑에서 들고 오다가도 고점 18%였는데 갑자기 이게 10%까지 쪼그라들면은 단순하게 내가 2천만원 샀으면은 20% 올라갔다가 아니 20% 올라가면 400이죠. 수익이 2000 샀을 때. 그게 갑자기 10%까지 내려오면 200이에요. 사람 심리상 400을 받다가 200까지 내려온다? 내가 마이너스 200을 손해봤다고 생각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분명히 어차피 400이나 200이나 수익이죠. 근데 400 갔다가 200으로 내려오면은 내가 마이너스 200을 지금 손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손해보면 안되겠다. 여기서 무서워서 매도가 나오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봉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뭐 일단 시간에는 많이 안 좋아요. 13,000원 부근. 여기다가 미국 선물 한번 볼까요? 미국 선물 지금 뭐 마이너스 한 0.8% 뭐 난리도 아니네요. 이런 거 영향으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일 13,000원이라는 그 이제 정고점 그런 부근 위주에서 조금 흐름을 봐주시면은 나쁜 여기서 좀 이 위에서 횡보를 한다거나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이면은 한번 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여기서 정고점을 뚫는다 뭐 아니면 막 10% VI 걸린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내일 아침에 한 번 정도는 좀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대신에 거기에 전제 조건은 네오팩트가 좀 더 잘 가줘야 돼요. 얘가 어쨌든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이 길을 뚫어준다는 가정하에 시장 관심도 쏠려있고 그 가정하에 이제 얘네들인 겁니다. 얘가 결국에는 대장 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2등 주인 게 좀 많이 아쉬워요. 2등으로 정확히 말하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뭐 좋아 보이는 점은 정고점 돌파 시에 거래대금 3,300억인데 오늘 5천억 터져주고 시장 관심이 너도 나도 많이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조금 기술적 반등 같은 거 줄 때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확률. 그 다음에 차트상 이런 뭐 지지했던 자리, 정고점 자리 돌파 시도하고 막히고 돌파 시도하고 막혔다가 돌파해가지고 그 다음에 투매선 또 지지를 해주고 상한가 제일 위 높은 자리에서 오늘 최고의 거래대금이 터진 상태. 뭐 이런 점들. 그래서 내일 요쪽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쓱 보기에는.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영상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생각이다 보니까 무조건 뭐 어떻게 올라간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틀릴 확률도 높아요. 분명히 그냥 단순하게 제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이유들 조금 몇 개를 설명드린 거고 저를 절대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자신만의 기준 그리고 자신만의 이제 시장 보는 방법 이런 걸로 갖다가 매매를 하시는 게 맞아요. 제 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